할머니, 괜찮으세요? 그날 현우의 심장은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7월의 장마는 서울을 통째로 집어삼킬 기세였어요. 하늘에서 쏟아지는 빗줄기가 아스팔트를 내리치고 골목 어귀의 가로등은 폭우에 휩쓸려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천둥이 멀리서 으르렁거렸고 간간히 번개가 하늘을 갈랐어요. 마치 하늘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퇴근길 버스에서 내린 현우는 우산도 없이 골목을 뛰어가고 있었어요. 양복 재킷으로 머리를 가린 채 빗물이 튀는 웅덩이를 피해 뛰었습니다. 숨이 차올랐어요. 그런데 골목 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현우의 발이 멈췄습니다. 리어카가 뒤집혀 있었어요. 녹슨 철제 리어카가 빗물 위에 나뒹굴고 그 주변으로 젖은 폐지 상자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골판지가 물을 먹어 축 늘어지고 빗물에 글씨가 번져 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한복판에 한 할머니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현우가 달려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의 몸을 일으켜 세우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번개가 쳤어요. 하늘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그 섬광 아래 현우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어요. 할머니의 오른쪽 손목. 거기에 흉터가 있었습니다. 번개처럼 갈라진 길고 선명한 흉터. 살같이 울퉁불퉁하게 아물어 있었고 빗물이 그 위를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현우의 숨이 멎었습니다. 20년 전, 8살, 횡단보도, 트럭, 비명, 그리고 자신을 밀쳐낸 누군가의 손. 그 손목에도 정확히 같은 위치에 정확히 같은 모양의 흉터가 있었어요. 번개 모양. 지금 눈앞에 있는 것과 똑같은. 설마. 현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손끝이 차가워지고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습니다. 빗소리가 멀어지고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현우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아무런 감정이 없는 눈이었어요. 낯선 사람을 보는 눈. 현우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눈. 현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할머니는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20년 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어린아이를 구한 그 사람이 맞다면 왜 그 아이를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요? 20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빗물이 현우의 얼굴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알 수 없었어요. 천둥이 다시 한번 하늘을 울렸습니다. 마치 20년 전 그날처럼 현우는 34살의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중견 건설회사의 현장 관리팀에서 일했어요. 주중에는 공사 현장과 사무실을 오가며 바쁘게 살았고 주말이면 경기도 외곽에 있는 어머니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그게 현우의 전부였어요. 친구도 많지 않았고 연인도 없었습니다. 스스로를 외롭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무언가가 비어 있었어요. 현우는 8살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비 오는 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를 무시한 트럭에 치였습니다. 어머니는 현우를 밀쳐내고 자신이 트럭에 부딪혔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현우는 분명히 어머니에게 한 번 밀려났는데 누군가에게 한 번 더 밀려났어요. 그래서 훨씬 멀리 튕겨나갔고 경미한 부상만 입었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현우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물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외할머니는 울기만 했고 친척 어른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현우는 그 기억을 가슴 깊이 묻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어요. 비가 오는 날이면 그 손의 감촉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했던 손, 그리고 손목에 있던 번개 모양의 흉터. 그날 밤 현우는 할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할머니는 일흔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굽은 허리, 깊게 패인 주름, 흰 머리카락. 낡은 우비가 등에 걸쳐져 있었지만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손은 거칠었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굳은 살로 덮여 있었어요. 평생 고된 일을 해온 손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친 데 없으세요? 현우가 물었어요. 할머니는 멍한 눈으로 현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응, 괜찮아. 고마워요, 젊은이. 할머니는 현우의 도움을 받아 일어섰어요. 그리고 뒤집힌 리어카를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현우가 따라가 리어카를 세워드렸어요. 흩어진 폐지 상자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현우의 눈은 계속 할머니의 손목을 향했어요. 번개 모양 흉터, 빗물에 젖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살같이 울퉁불퉁하게 아문 흔적. 20년이 지났지만 현우는 그 흉터를 잊을 수 없었어요. 할머니, 그 흉터.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어요. 이건 옛날에 다쳤어. 언제였는지는 잘. 할머니의 말이 흐려졌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무언가를 기억해내려는 듯 이마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포기하듯 고개를 저었어요. 기억이 잘 안 나. 미안해. 할머니는 리어카를 끌고 천천히 골목 안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녹슨 바퀴가 젖은 아스팔트 위를 삐걱거리며 긁었어요. 현우는 빗속에 우두커니 서서 그 뒷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아직도 요동치고 있었어요. 설마 이분이 그때 나를 살린 그 사람인 걸까요? 그렇다면 왜 폐지를 줍고 계신 걸까요? 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시는 걸까요? 20년 동안 대체 어떻게 사신 걸까요? 현우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현우는 그 골목을 매일 찾았습니다. 퇴근 후면 일부러 먼 길을 돌아서 그 골목을 지나갔어요. 할머니는 거의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천천히 골목을 누비며 버려진 상자와 신문지를 주워 담았어요. 현우는 처음에는 멀찌감치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할머니의 일상은 단조로웠어요. 아침에 일어나 반지하 집에서 나와 하루 종일 동네를 돌아다니며 폐지를 모았습니다. 점심은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이나 컵라면으로 때웠어요. 저녁이 되면 리어카에 가득 쌓인 폐지를 고물상에 팔고 몇천 원을 받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우는 조금씩 가까이 다가갔어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할머니는 점점 마음을 열었습니다. 현우는 폐지를 나르는 것을 도와드리고 가끔 간식을 사다 드렸어요. 할머니는 고마워하면서도 현우가 누구인지 매번 물었습니다. 젊은이, 이름이 뭐야? 현우예요, 할머니. 박현우. 현우. 좋은 이름이네. 하지만 다음 날이면 다시 물었어요. 젊은이, 이름이 뭐라고 했지? 할머니의 기억은 오락가락했습니다. 어제 한 이야기를 오늘은 기억하지 못했고 가끔은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했어요. 현우는 그때마다 처음 듣는 것처럼 대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골목 어귀에 추어탕집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가게였어요. 낡은 간판에 원조 남원 추어탕이라고 쓰여 있었고 문틈으로 구수한 냄새가 새어나왔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그 앞을 지나가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마치 무언가를 떠올리려는 것처럼. 할머니,
현우가 불렀지만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이내 고개를 저으며 다시 걸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냄새가 좋아서. 현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20년 전 그날 자신을 구해준 사람의 옷에서 추어탕 냄새가 났었어요. 희미한 기억이지만 분명했습니다. 구수하고 따뜻한 냄새. 병원에서 깨어난 후에도 한동안 그 냄새가 코끝에 맴돌았어요. 더 이상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할머니는 항상 한참을 멈춰 섰어요. 신호가 바뀌어도 바로 건너지 않았습니다. 차가 완전히 사라지고 길이 텅 빌 때까지 기다렸어요. 마치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몸이 굳어버린 것처럼. 비가 오는 날이면 더 심했습니다. 빗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할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리어카를 끄는 손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하늘에서 천둥이 치면 할머니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눈에는 알 수 없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현우가 물으면 할머니는 멍하게 웃었어요. 응, 괜찮아. 그냥 비가 오면 머리가 좀 아파서. 그리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진 날이었어요. 현우가 우산을 펴서 할머니 머리 위로 씌워드렸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몸이 움찔했어요. 반사적으로 몸을 웅크리며 두 팔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마치 무언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처럼. 할머니, 현우가 놀라서 불렀어요. 할머니는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미안해. 갑자기 왜 그랬지? 할머니는 자신이 왜 그러는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현우는 알았습니다. 할머니의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20년 전 그날의 공포를, 빗속에서 트럭을 향해 몸을 던졌던 그 순간을. 머리는 잊었지만 몸은 잊지 못한 거예요. 현우의 확신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분이 맞아요. 그날 나를 살린 사람. 하지만 동시에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왜 할머니는 이렇게 되신 걸까요? 20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진 골목에서 현우는 할머니가 리어카에 폐지를 싣는 것을 도와드리고 있었어요. 젖은 골판지 상자들이 무거웠습니다. 들어 올릴 때마다 손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마지막 상자를 올리려는 순간 무언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작은 종이 조각이었어요. 물에 젖어 너덜너덜해져 있었습니다. 현우가 집어들었어요. 반쯤 찢긴 종이였는데 글씨가 번져 있었지만 몇 글자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성진금속 그리고 그 아래에 2004. 현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2004년 자신이 사고를 당한 해였어요. 8살 초등학교 2학년. 엄마와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를 무시한 트럭에 치일 뻔한 그 해. 할머니, 이게 뭐예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종이 조각을 힐끗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몰라. 그냥 폐지 사이에 끼어 있었나 봐. 할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무언가를 기억해내려는 듯 이마를 손으로 짚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성진, 금속, 왜 이렇게 익숙하지? 하지만 이내 포기하듯 한숨을 쉬었어요. 기억이 안 나. 머리가 아파. 현우는 그 종이 조각을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현우는 종이 조각을 꺼내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물에 번진 글씨 사이로 주소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서울 외곽의 어느 공단 지역, 그리고 전화번호 일부.
현우는 인터넷으로 성진금속을 검색했어요.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진금속 주식회사, 금속 가공 전문업체, 1987년 설립, 2008년 폐업. 위치는 사고가 났던 곳에서 버스로 2정거장 거리였어요. 현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근처에 횡단보도가 있었어요. 당시 그곳에서 일하던 사람 중 누군가가 점심시간에 나왔다가 사고를 목격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던져 어린아이를 구했을 수도 있어요. 현우는 지도 앱을 켜서 그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20년 전의 기억이 조금씩 떠올랐어요. 그날 엄마와 함께 어디로 가고 있었는지, 어떤 길을 걸었는지, 모든 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현우는 결심했습니다. 그 공장을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20년 전의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그날의 은인인지, 왜 기억을 잃으셨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렇게 폐지를 주우며 살고 계신지, 모든 답이 거기에 있을 것 같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현우는 버스를 타고 성진금속이 있던 곳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공단 지역이었어요. 창밖으로 회색빛 건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20년 전에는 크고 작은 공장들이 빼곡했겠지만 지금은 대부분 문을 닫은 상태였어요. 빈 건물 사이로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녹슨 철문에는 임대문의 팻말이 나붙어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현우는 한참을 걸었어요. 성진금속 터는 텅 빈 공터였습니다. 건물은 철거되고 콘크리트 바닥만 남아 있었어요. 군데군데 잡초가 솟아 있었고 모퉁이에는 낡은 창고 한 채만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녹슨 철문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어요. 현우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공터 맞은편에 작은 세탁소가 하나 있었어요. 명성 세탁소. 낡은 간판이 삐뚤어져 있었고 유리창에는 수선 드라이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아직 영업 중인 것 같았습니다. 현우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은 좁았어요. 다림질 냄새와 세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비닐에 쌓인 옷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고 반대쪽에는 오래된 다리미대가 놓여 있었어요. 그 뒤에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양복 재킷을 다리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뭘 맡기실 건가요?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맡길 건 아니고요. 혹시 20년 전에 맞은편 성진금속에서 일하시던 분 아세요? 남자의 손이 멈췄어요. 다리미를 내려놓고 안경 너머로 현우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성진금속이라. 거기 폐업한 지 오래됐는데 왜 갑자기? 현우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20년 전 사고 이야기. 횡단보도에서 트럭에 치일 뻔한 일. 누군가가 자신을 밀쳐서 구해줬다는 것. 그 사람의 손목에 번개 모양 흉터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최근에 만난 폐지 줍는 할머니 이야기. 세탁소 주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순자 씨. 그가 중얼거렸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 씨요? 아세요? 현우의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세탁소 주인은 한숨을 깊이 내쉬며 의자에 털썩 앉았어요. 주름진 손으로 이마를 문질렀습니다. 김순자 씨, 성진금속 식당에서 일했지.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 공장 직원들 점심 다 순자 씨가 해줬어. 세탁소 주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어릴 때 사고로 잃었다고 했어.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을 유난히 좋아했지. 공장에 배달 오는 애들한테도 항상 밥 먹여 보내고 간식 싸주고
현우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그날, 사고 났던 날 기억하세요? 세탁소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있겠어? 그날 점심때였지. 순자 씨가 재료 사러 시장에 나갔다가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다고 들었어. 세탁소 주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트럭이 신호 무시하고 달려왔는데 애 엄마가 아이를 밀쳐내고 치였대. 그런데 순자 씨가 그걸 보고 뛰어들었어. 아이를 한 번 더 밀쳐서 멀리 튕겨나가게 했지. 자기 몸으로 아이를 감싸면서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할머니는 어떻게 됐어요? 세탁소 주인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병원에 오래 있었지.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고. 수술도 여러 번 했고, 퇴원하고 나서는 예전 같지 않았어. 기억이 오락가락하고, 사람을 못 알아보고, 결국 공장에서도 일을 못하게 됐고, 세탁소 주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후로는 소식을 몰라.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사는지, 가끔 생각나면 궁금했는데, 현우는 세탁소를 나와 한참을 걸었습니다. 발길이 저절로 사고가 났던 횡단보도로 향했어요. 20년이 지났지만 그 자리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에서 초록불로 바뀌고 사람들이 오갔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현우는 횡단보도 앞에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엄마의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비가 왔어요. 엄마가 우산을 씌워줬습니다. 신호가 바뀌어서 건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비명을 질렀어요. 밀렸습니다. 또 밀렸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눈을 떴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순자 할머니, 20년 전 자신의 아들을 잃은 슬픔을 안고 살던 할머니가 낯선 아이를 구하기 위해 몸을 던진 거예요. 자신의 아들과 똑같은 나이의 아이를, 그리고 그 대가로 자신의 기억을, 자신의 삶을 잃은 거예요. 현우는 할머니가 사는 동네의 주민센터를 찾아갔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어요. 1층에 접수대가 있었고 벽에는 각종 민원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현우는 접수대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이 동네에 김순자라는 분 아세요? 폐지 주우시는 할머니인데요. 직원은 30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현우의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변했어요.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 순자 할머니요? 직원은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분 여기 오신 지 한 10년쯤 됐을 거예요. 혼자 반지하에 사시는데 상황이 좀 안 좋으세요. 현우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어떻게 안 좋으세요? 직원은 한숨을 쉬었어요. 기억이 많이 안 좋으세요. 치매인지 예전에 다치셔서 그런 건지 병원에 모시려고 해도 안 가시려고 하시고 기초수급비 받으시는데 그것도 제때 찾아가시는 날이 드물어요. 저희가 가끔 집에 찾아가서 챙겨드리는데 직원의 목소리가 안타까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가족분은 안 계세요?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없으세요. 이사 오셨을 때부터 혼자셨거든요. 연락처도 없고 보호자도 없고. 현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직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 있잖아요. 그날은 밖에 안 나가세요. 집에만 계시는데. 직원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무언가를 떠올리는 표정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오세요. 혼자 앉아서 뭐라고 중얼거리시면서 저도 한번 들은 적 있는데 뭐라고 하셨는데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잘은 못 들었는데 미안해라는 말이랑
아기라는 말이 들렸어요. 아마 예전에 아이가 있으셨나 봐요. 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현우는 주민센터를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한참을 걷지 못했어요. 근처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어요.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비 오는 날마다 울었어요. 10년 동안 혼자서 아무도 모르게 복도에 앉아 누군가를 떠올리며 미안하다고 아기라고 중얼거리면서 그 아기가 자신인 걸까요? 아니면 20년 전에 잃어버린 할머니의 아들인 걸까요? 아마 둘 다일 거예요. 할머니의 희미한 기억 속에서 모든 아이들은 하나로 섞여 있을 테니까요. 현우는 일어나서 할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반지하 골목은 좁고 어두웠어요. 빨랫줄에 걸린 옷들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할머니의 방이었어요. 현우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흐느끼는 소리, 그리고 중얼거리는 목소리.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우리 아기.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문을 두드리지 못했어요. 그냥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아 할머니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마 끝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20년 전 할머니는 낯선 아이를 살렸어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리고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기억도 건강도 삶도. 10년 동안 혼자 폐지를 주우며 살았어요. 비 오는 날마다 울면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반지하에서 현우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할머니, 저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현우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할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반지하 방에서 혼자 울던 그 소리, 미안해, 우리 아기라고 중얼거리던 그 목소리, 그 소리가 귓가에 맴돌아서 새벽까지 천장만 바라보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우는 고민했습니다. 할머니에게 진실을 말씀드려야 할까요? 20년 전에 구해주신 그 아이가 접니다라고. 하지만 할머니는 기억하지 못해요. 말해도 알아들으실 수 있을까요? 오히려 혼란만 드리는 건 아닐까요? 그래도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가슴에 품고 사신 그 짐, 그 아이가 괜찮았을까라는 그 물음, 적어도 그것만은 풀어드려야 했어요. 그 아이는 살았다고, 멀쩡하게 자라서 어른이 됐다고, 할머니 덕분이라고. 현우는 결심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퇴근 후 할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이 어두웠어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고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장마가 다시 시작될 것 같았어요. 반지하 골목에 들어섰을 때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후드득 성긴 빗방울이었어요. 그러다 금세 굵어졌습니다. 하늘에서 물을 퍼붓는 것 같았어요. 현우는 뛰어서 할머니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할머니, 저예요. 현우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두드렸어요. 더 세게. 할머니. 안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흐느끼는 소리. 현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할머니, 문 열어주세요. 한참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볼에는 눈물 자국이 얼룩져 있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현우가 부르자 할머니는 멍하니 현우를 바라보았어요. 누구야? 또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함께 폐지를 나르던 사람을.
현우의 가슴이 아팠어요. 저예요, 현우. 폐지 나르는 거 도와드렸던 할머니의 눈에 희미하게 인식의 빛이 스쳤습니다. 아, 그 젊은이. 네, 할머니. 저랑 잠깐 나가실래요? 보여드릴 곳이 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비와. 비 오는 날은 안 나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비 오는 날마다 찾아오는 공포. 몸이 기억하는 그날의 공포. 현우는 할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현우는 놓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잠깐만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할머니는 현우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쳐다보았습니다. 무언가를 느낀 것 같았어요. 현우의 눈에서 무언가를 읽은 것 같았습니다. 알았어. 할머니가 작게 대답했어요. 현우는 할머니에게 우산을 씌워드리고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비가 점점 거세졌어요. 우산 위로 빗줄기가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우산이 휘청거렸어요.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습니다. 현우는 택시를 잡았어요. 어디 가는 거야? 할머니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금방 가요, 할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현우는 기사에게 주소를 말했어요. 20년 전 사고가 났던 그 횡단보도, 성진금속 근처의 그 교차로, 빗줄기가 더 거세졌습니다. 하늘에서 천둥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무서워. 비가 너무 많이 와.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현우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20분쯤 달렸을까요? 택시가 멈췄습니다. 현우는 요금을 내고 할머니를 부축해 차에서 내렸어요. 그곳이었습니다. 20년 전 사고가 났던 횡단보도, 비에 젖은 아스팔트가 가로등 불빛에 번들거렸어요.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차들이 쌩쌩 지나갔어요. 할머니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여기. 할머니가 중얼거렸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두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현우가 할머니를 붙잡았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이 횡단보도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 길을 알아. 왜 알지? 바로 그때 번개가 쳤습니다. 하늘이 하얗게 빛났어요. 눈이 부실 정도로 강렬한 섬광이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횡단보도가 환하게 드러났어요. 할머니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아! 할머니가 비명을 질렀어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땅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할머니. 현우가 황급히 할머니를 붙잡았습니다. 할머니의 온몸이 경련하듯 떨리고 있었어요. 눈이 뒤집힐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터져나오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잠겨있던 기억, 깊은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던 그날의 장면들, 그것이 번개와 함께 한꺼번에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2004년 4월의 어느 날, 점심 재료를 사러 시장에 나가는 길이었어요. 순자는 성진금속 식당에서 일한 지 3년째였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해서 40명 넘는 직원들 아침밥과 점심밥을 지었어요. 힘들었지만 싫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았어요. 특히 아이들이 오면 기뻤습니다. 직원들이 가끔 아이를 데리고 출근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순자는 꼭 간식을 챙겨줬습니다. 아이들의 볼이 불룩해지는 걸 보면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진호 생각이 났습니다. 순자의 아들, 7년 전에 교통사고로 잃은 아이. 그 애도 이맘때쯤이면 중학생이 됐을 거예요. 목소리가 굵어지고 키가 훌쩍 컸을 거예요. 엄마보다 더 커졌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진호는 7살에 멈춰 있었습니다. 순자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그날도 비가 왔어요. 시장에서 두부와 콩나물을 사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우산을 쓰고 횡단보도 앞에 섰어요.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맞은편에서 누군가가 건너오고 있었어요. 엄마와 아이였습니다.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고 우산을 씌워주며 걸어오고 있었어요. 아이는 7, 8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노란 우비를 입고 있었어요. 순자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진호 생각이 났어요. 진호도 노란 우비를 좋아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꼭 그 우비를 입고 나가려고 했어요. 엄마, 나 개구리 같아? 하면서 껑충껑충 뛰었습니다.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그 모자를 바라보았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왼쪽에서 굉음이 들렸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트럭이 달려오고 있었어요. 빨간 불인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브레이크 소리가 찢어지듯 울렸지만 트럭은 멈추지 않았어요. 횡단보도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향해. 순자의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몸이 저절로 뛰쳐나갔어요. 엄마가 아이를 밀쳤습니다. 아이가 넘어졌어요. 하지만 아직 위험했습니다. 트럭이 너무 가까웠어요. 순자는 아이를 향해 뛰어들었습니다. 아이의 몸을 밀었어요. 있는 힘껏. 아이가 멀리 굴러갔습니다. 그리고 순자는 몸을 돌렸어요. 트럭의 전조등이 눈앞에서 번쩍였습니다. 충격. 몸이 날아갔어요. 아스팔트 위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머리가 땅에 부딪혔어요. 눈앞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빗물인지 피인지 알 수 없는 것이 얼굴 위로 흘러내렸어요.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비명소리, 브레이크 소리, 빗소리. 모든 소리가 물속에 잠긴 것처럼 웅웅거렸어요.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멀리 쓰러져 있는 아이의 모습이었어요.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어요. 살았구나. 그 생각과 함께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가 있었어. 할머니가 울부짖었습니다. 빗속에 쓰러진 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어요. 트럭이 달려왔어. 아이를 밀었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흘러내렸어요. 그 아이, 살았어? 그 아이 괜찮았어? 현우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빗속에서 횡단보도 앞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붙잡고 있었어요. 현우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아이 살았어요. 그 아이가 저예요. 20년 전 할머니가 살려주신 그 아이가 저예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현우의 얼굴을 만졌어요. 빗물에 젖은 현우의 뺨을, 눈을, 이마를 마치 진짜인지 확인하려는 것처럼. 이 아이가, 그때 그 아이.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예요. 34살이 됐어요. 회사도 다니고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입을 벌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입만 벌리다가 결국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살았어. 살았어. 할머니가 현우를 끌어안았어요.
젖은 몸으로 떨리는 팔로 있는 힘껏 고맙다.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우리 아기. 현우도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빗속에서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2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은인과 은혜를 입은 사람. 할머니와 아이. 그들이 비 내리는 횡단보도 앞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울고 있었어요. 천둥이 쳤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갈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몸에서 갑자기 힘이 빠졌어요. 할머니? 현우가 놀라서 불렀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풀리고 있었어요.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가 쓰러지려 했어요. 현우가 급히 받쳤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숨이 거칠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아가. 할머니가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중얼거렸어요. 이제 괜찮아. 우리 아기 살았으니까. 이제 됐어. 할머니, 눈 뜨세요. 제발요. 현우는 할머니를 안은 채 119에 전화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버튼을 제대로 누르기 힘들었어요. 여보세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할머니 위에 덮어드렸어요. 할머니의 몸이 비에 젖지 않도록, 차가워지지 않도록. 할머니, 조금만 버텨요. 금방 도와줄 사람 와요. 제발이요. 할머니는 눈을 감은 채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마치 20년 동안 품어왔던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어둠을 뚫고 달려왔습니다. 현우는 할머니를 안은 채 빗속에서 기다렸어요.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할머니, 조금만요. 조금만 더요.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뛰어내려 할머니를 들것에 실었어요. 현우도 함께 구급차에 탔습니다. 차 안에서 대원이 할머니의 맥박과 혈압을 확인했어요. 혈압이 너무 낮아요. 의식 있으세요? 할머니. 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은 채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현우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거칠고 굳은 살이 박인 손. 평생 고된 일을 해온 손. 그리고 20년 전 어린 자신을 밀쳐서 살려준 손. 할머니, 제발 눈 떠주세요. 병원 응급실은 소란스러웠습니다. 할머니는 곧바로 검사실로 옮겨졌어요. 현우는 복도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흰 벽, 형광등, 불빛, 소독약 냄새.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50대 초반의 남자였어요.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아, 그게. 현우는 말을 더듬었어요. 보호자가 맞나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20년 만에 만난 사이인데 가족은 아니신 것 같은데 그게 저를 살려주신 분이에요. 20년 전에요. 의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잠시 현우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단 설명드릴게요. 의사는 현우를 면담실로 안내했습니다. 환자분은 과거에 두부 외상을 심하게 입으신 적이 있어요. CT 사진을 보니까 오래전에 뇌에 손상이 있었던 흔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 후유증으로 기억 장애가 생긴 것 같아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오늘은 심한 정서적 충격으로 쓰러지신 것 같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뇌에 순간적으로 혈류가 감소한 거죠. 지금은 안정을 찾으셨는데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의사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그리고 환자분 치매 증상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예요. 아마 몇 년 전부터 그랬을 겁니다. 오늘 충격으로 기억이 일부 돌아왔을 수도 있지만 다시 잊으실 수도 있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벽 3시 현우는 병실에 앉아 할머니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1인실은 아니었어요. 4인실의 창가 자리, 옆 침대들은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고 다른 환자들의 희미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빗소리가 조용히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에 산소 마스크가 씌워져 있었고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어요. 심장 모니터가 규칙적으로 삐삐 소리를 냈습니다. 살아있다는 소리였어요. 현우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 검버섯이 핀 손등, 손가락 마디마디에 박힌 굳은 살. 이 손이 20년 전 자신을 밀쳐냈어요. 이 손이 자신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할머니, 현우가 작게 불렀어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현우는 그 손을 자신의 이마에 갖다 댔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감사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20년 동안 감사하다는 말 한 번 못 드려서 죄송해요. 목이 메어서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학교도 다니고 대학도 가고 회사도 취직하고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그날 죽었을 거예요. 현우는 고개를 들어 할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주름진 얼굴, 흰 머리카락, 굳게 담은 입술,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20년 동안 혼자 견뎌온 세월이 얼굴에 새겨져 있었어요. 이제 제가 지켜드릴게요. 할머니 혼자 두지 않을게요. 약속할게요. 창밖으로 새벽빛이 희미하게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조금씩 그치고 있었어요. 구름 사이로 여명이 비쳐들었습니다. 현우는 할머니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현우는 잠이 들었다가 깨어났어요. 목이 뻣뻣했습니다. 의자에서 밤새 잤더니 온몸이 쑤셨어요. 그런데 손에서 뭔가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할머니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멍한 눈이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현우를 보았어요. 여기, 어디야?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현우는 재빨리 물컵을 들어 할머니의 입술에 갖다 대었어요. 병원이에요, 할머니. 어젯밤에 쓰러지셔서. 할머니는 물을 조금 마시고 다시 현우를 바라보았어요. 아저씨, 누구야? 현우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또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의사가 말했던 대로 다시 잊으실 수도 있다고. 현우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저 그냥 지나가다가 할머니 도와드린 사람이에요.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멍하니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아무 말 없이. 그러다 갑자기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근데 왜 이렇게 반갑지? 할머니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현우의 얼굴을 만졌어요. 뺨을, 눈가를, 이마를, 이 얼굴, 왜 이렇게 익숙하지? 현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할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무언가를 기억해내려고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이마에 주름이 잡혔어요. 비가 왔었어. 횡단보도. 네, 맞아요. 아이가 있었어. 작은 아이. 현우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아이, 괜찮았어? 그 아이, 살았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간절함이 서려 있었어요. 20년 동안 품어왔던 질문, 단 한 번도 답을 듣지 못한 질문.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살았어요. 그 아이가 저예요, 할머니. 할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멀쩡하게 자랐어요. 34살이 됐어요. 건강하고 회사도 다니고 잘 살고 있어요.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정말? 네, 정말이에요. 할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다행이다. 다행이야. 할머니가 현우의 손을 잡아당겼어요. 현우는 몸을 숙여 할머니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팔로 현우를 끌어안았어요. 고맙다.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우리 아기. 현우도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조심스럽게. 할머니가 아프지 않도록. 저야말로 고마워요, 할머니.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두 사람은 병실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비가 그치고 구름이 걷히고 맑은 하늘이 드러났어요. 햇살이 할머니의 흰 머리카락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2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은인과 은혜를 입은 아이. 이제는 할머니와 손자처럼 된 두 사람. 그들이 병실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현우의 머리를 쓸어주었습니다. 울지 마. 울지 마, 아가. 거칠지만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현우는 울면서 웃었어요. 네, 할머니. 안 울게요. 사연 잘 들으셨나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사연을 이야기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